인천 클럽에 다녀온 인천 102번 확진자로 인해 13일 하루 인천의 두 자릿수로 확진자가 늘었습니다. 이 확진자는 학원 강사인 사실을 밝히지 않아 피해를 키웠습니다. 사회관계망 서비스와 인터넷 포털에서도 지역의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하는 키워드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과 함께 지역 상권에 생기가 돌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소비 현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지역 상인들은 재난기본소득의 효과를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요? 김포 5일장 상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지난 2일부터 이틀에 걸쳐 이태원 클럽을 방문했던 부천 20대 남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13일 오후 개인 SNS를 통해 부천 오정동에 사는 20대 남성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8일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아 자가격리 중이었습니다. 인천 서구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의 지인이 김포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김포 풍무동 거주민인 이번 확진자는 20대 여성 환자로 지난 7일 인천 106번째 환자와 홍대에서 만났습니다. 이후 인천 106번째 확진자가 12일 먼저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튿날인 13일 김포 확진자도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김포시는 역학조사를 통해 자세한 확진자의 동선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인천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취재기자와 보다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죠. 이재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인천의 경우는 지금 102번 확진자를 시작으로 2차 감염을 넘어서서 지금 집단 감염으로 퍼지고 있는 모양새인데 이 102번 확진자가 학원 강사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25살의 미추홀구에 거주하는 남성인데요. 지난 5월 2일과 3일 그 이태원 클럽과 포차 등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5월 9일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역학조사를 해보니까 이 남성이 학원에서 강사로 활동도 하고 있고 그리고 개인 가회까지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접촉자가 많았겠네요. 네, 그렇다면. 그렇죠. 때문에 방역 당국이 이제 부랴부랴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들을 이제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했는데 네. 학원에 다니는 학생과 학원 동료 강사, 과외 수업을 받은 학생과 그 학부모, 그리고 과외 수업을 받은 학생의 쌍둥이 여학생과 그 쌍둥이 여학생을 과외하는 강사까지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네. 13일 오후 5시를 기준으로 102번 환자로부터 무려 10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을 한 그런 상황인데요. 네. 더 확진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전파된 그 확진자 등 2명이 지역의 이제 미추홀구와 동구의 교회도 방문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네. 미추홀구 교회에서만 700명, 동구의 교회에서만 350명이 코로나19 검사를 현재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역사회로 빠르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서 방역 당국이 긴장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네, 참 이제까지 잘 막아오고 있었는데 이번 일이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지금 서울 이태원에서 시작된 이 집단 감염이 인천에서 확산되는 모양새인데 논란의 102번 확진자 조사 초기에 솔직하게 밝히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이 상황을 더 키웠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이 102번 확진자가 9일 확진 판정을 받았죠. 방역 당국이 역학조사를 위해서 조사를 실시를 했는데 네. 당시 이 확진자가 무직이라고 밝힌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방역 당국이 역학조사를 실시해 보니까 방문 지역이나 이제 동선이 맞지 않았던 거예요. 네. 때문에 인천시가 바로 당일 미추홀 경찰서에 환자의 그 이제 휴대전화 위치 조회를 요청을 했고 결과가 12일 나왔는데요. 네. 확진자의 진술과 맞지 않은 부분이 많아서 재조사를 실시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와서야 이제 이 확진자가 학원 강의와 이제 개별 과외를 했다라고 이제 진술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9일부터 무려 이제 3일이나 지난 거죠. 그렇네요. 그리고 이 3일 사이에 이제 일요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은데 바로 교회 가는 날이죠. 이 확진자가 제대로 진술만 했다면 그리고 이에 따라 발빠르게 접촉자를 파악해서 검사만 했다면 추가 감염된 사람들의 교회 방문을 막을 수가 있었겠지요. 참 저도 취재를 하면서 좀 많이 답답했던 그런 부분인데 인천시는 거짓 진술을 한 이 102번 확진자를 그 관련법에 의거해서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박남춘 인천시장의 브리핑 영상을 직접 한번 보시죠. 인천시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본인의 직업과 동선에 대해 거짓으로 진술하고 학원 강의 사실 등을 숨긴 102번 확진 환자에 대해서는
비슷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고발 조치할 계획입니다. 인천시는 시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방역 소독과 추가 역학 조사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모두의 노력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겠지요. 자, 새로운 소식이 들어온 대로도 전해주시죠. 이재필 기자였습니다. 인터넷상에서 우리 지역은 어떤 키워드로 설명이 되고 있을까요? 한 주간의 뉴스 기사 그리고 SNS에 등장한 키워드를 통해서 우리 지역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최근 인터넷상에서 인천과 함께 등장한 감성 키워드입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부정적 단어인 우려인데요. 이와 함께 확산, 감염되다 등이 등장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포털 뉴스 검색에 인천과 우려를 함께 검색했는데요. 대부분 이태원 클럽 관련 코로나19 확진 환자 발생 소식입니다. 연휴 이후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지역사회 감염을 우려하는 모습이 데이터상에도 나타난 건데요. 실제로 인천 지역 102번 확진 환자와 접촉했던 직장 동료와 접촉자들이 13일 무더기로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지역사회 확산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102번 확진 환자가 학원 강사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학생들에 대한 감염 확산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인천시는 지역 내 3차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 대책을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학원과 학부모들에 대해서는 일주일간 학원 운영과 학원 등원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우리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일자리 대책을 꺼냈습니다. 특히 공공 일자리를 늘려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돕겠다는 건데요. 그런데 정부가 예산까지 지원해가며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는데도 일부 지자체는 손사래를 치고 있습니다. 이지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경기도의 한 일자리 센터. 최근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 사람들이 몰려 연일 북적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입니다. 일단 사업장에서 이제 수입이 적어지니까 정리를 좀 해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가 나와서 먼저 코로나19에 따른 고용 충격을 신속히 흡수하기 위한 10조 1천억 원 규모의 고용안정 특별 대책입니다. 이 발표 이후 행정안전부는 35만 개 규모의 공공일자리 사업을 추진합니다. 가칭 코로나19 극복 희망 일자리 사업. 하루 4시간 일하고 월급은 100만 원, 최장 5개월까지 일할 수 있는데 과거 공공근로사업과 달리 취약계층은 물론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임금의 90%는 정부가 지원하고 지자체가 나머지 10%만 부담하면 됩니다. 지자체로선 적은 예산으로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기회입니다. 경기도 의정부시는 만여 개의 일자리를 신청했습니다. 10,000개 일자리고 100만 원이면은 그게 수백억을 지역 경제의 일자리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뭐 소득을 확대하는 개념으로 했는데 하지만 모든 지자체가 같은 생각을 한 건 아니었습니다. 지난달 말 경기도 31개 시군이 행안부에 신청한 일자리는 2만 6천 개. 인구 대비로 했을 때 그 수치보다는 적은 수치거든요. 신청 개수가 미달되자 추가 신청을 받았는데 이번엔 3만 5천 개. 행안부가 경기도에 할당한 7만 5천 개의 절반에도 못 미쳤습니다. 일부 시군의 참여가 저조했기 때문인데 연천군과 동두천시, 가평군은 신청 개수가 3자릿수에 머물렀습니다. 양주시와 과천시는 각각 30개와 10개를 신청했습니다. 일자리를 주겠다는데도 적극적이지 않은 이유는 뭘까? 모여갖고 머릿속 해갖고 또 돌려보내야 되고 안전하게. 이 일이 사실 시군에서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관리의 문제 때문이라는 겁니다. 시군에선 정부 정책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까지 나옵니다. 너무 통계적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거에 치중을 해서 지금은 사실은 코로나19는 검토하고 준비하고 이렇게 기다릴 시간이 없거든요. 지금 당장 급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이제 정부의 이런 시책에는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부합해야 된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일자리를 잃은 사람은 3월 기준 15만여 명.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 신청률이 접수 시작 한 달 만에 90%를 달성했습니다. 경기도는 13일 기준 재난기본소득 신청 인원은 1,194만 4천여 명으로 대상 인원의 90%가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급액은 1조 8,682억 원에 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시군별로는 화성시가 94%로 가장 높고 연천군이 82.2%로 가장 낮았습니다. 현재 재난기본소득 선불카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농협에서 신청 접수하고 있습니다. 13일부터는 카드로 신청한 긴급 재난지원금을 현장에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게 됐는데요. 지자체 지원금에 이어서 그동안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됐던 지역 상권이 조금이나마 활기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정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1일 신청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쓸 수 있게 된 첫날, 전통시장에도 모처럼 생기가 돕니다. 시장에서는 주로 현금이 오가지만 상인들은 일단 지원금이 시민들 손에 쥐어진 것만으로도 긍정적이라 말합니다. 일단 사람이 나오면 뭐 이렇게 보게 되면 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 살 거 두 개 살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돈이 들어가면서 매출이 좀 상승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의 유동인구가 눈에 띄게 줄었던 지하상가에도 발걸음이 간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자체 지원금에 이어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까지 굳게 닫혔던 시민들의 지갑이 모처럼 열렸습니다. 많이 이제 활성화는 될 것 같아요. 내수시장. 지금 저도 비롯해서 제 주변 친구분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주변에서 쓰려고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자영업자들은 이번에야말로 위축됐던 소비가 활성화되길 기대합니다.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려우니까 2월, 3월, 4월까지도 매출이 너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생각 외에 돈이 들어오니까 이제 우리는 연세 든 분들이다 보니까 옷 하나 사 입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어요. 이미 동네 슈퍼마켓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으로 결제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긴급재난지원금이 곧 매출의 숨통을 틔워줄 것이라는 바람도 큽니다. 아침부터 시작해서 지금 재난지원 카드 쓰시는 분들이 꽤 지금 나오고 있어서 제 마트 매출에 대해서는 좀 인상되는 부분이 있어요. 전화 주문도 많이 오시고 그냥 일반 물건 사러 오시는 분도 많이 있어요. 긴급재난지원금 5부제가 끝나고 오는 16일부터 언제든 신청이 가능하게 되면 소비 현장에서의 사용도 한층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지자체의 재난기본소득과 함께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본격화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실제 현장은 어떨까요? 김포 5일장 상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윤병철 김포 민속 5일장 상인회 회장과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회장님 반갑습니다. 요즘에 이태원 클럽 관련해서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되면서 다시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 요즘 굉장히 많이 신경 쓰고 계시지요? 네,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를 전한데요. 방문해 주시는 손님이 조금은 늘었어요. 그렇지만 우리 장이 2달간 휴장하는 관계로 아직도 예전처럼 썩 좋아지는 상황은 아니에요. 매출도 썩 좋지도 않고요. 네. 그런데도 장이 열려 나와서 장사를 하고 손님들께서 좋아들 하시고 좀 숨통이 트이니까 좋다고들 하시고 좋아들 하십니다. 또 손님들과 대화하고 소통하고 이러니 살맛이 난다고 하고 기분이 좋다고들 하십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2달 동안 시장이 열리지 못하다가 지난 4월 22일부터 김포 5일장이 다시 재개장을 했죠. 김포와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 지급 이후에 실제 시장을 찾는 손님들이 늘어났다 이렇게 보도해드린 바도 있는데 실제로 고객분들이 재난기본소득을 이용해서 물건을 많이 사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손님들께서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냐고 많이들 문의들 하고 있어요. 네. 그렇지만 5일장 형평상 상인들은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내 가게 무점포이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도 내야 하고 카드 단말기도 만들어야 하고 해서 이런저런 문제로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 상인들은
영세 상인들이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들 계셔갖고 힘이 듭니다. 네. 그렇지만 나 회장을 비롯해 우리 집행부에서 많이 홍보하고 좋은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상인들 몇 분들께서는 재난 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춘 회원들도 많이 계시고 손님들께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나 매출이 들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있으나 좀 많은 분들이 힘을 합쳐서 이겨내려는 노력을 하고 계신 부분을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김포 관공서에서도 이 시장 상권 활성화에 도움을 보태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 좀 설명을 해주시지요. 저 시뿐만 아니라 김포시 관공서에서도 코로나로 인한 상인들이 많이들 어렵다고 생각하시고 도움을 주고 있어요. 네. 어제는 김포경찰서에서 박종식 서장님을 비롯한 많은 직원분들이 찾아주시고 상인들께 힘이 되게 많이들 사주셨습니다. 저희 5일장하고 김포경찰서랑 자매 결연 협약을 맺고 있고요. 경찰서 직원분들이 한 550분 근무하고 계신답니다. 우리 5일장 상인들이 많이 힘이 되고 좋아들 하십니다. 경찰서 직원분들께 감사합니다. 네, 이 지자체 재난기본소득에 이어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도 시작이 됐는데요. 역시 지역 화폐와 상품권을 연계한 지급도 진행이 됐지요. 이 지역 상권에 좀 더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좀 기대해 볼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긴급 재난지원금, 정부에서 준 긴급 재난금, 또 시에서 준 재난지원금, 이것을 꼭 5일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 화폐, 상품권, 김포페이 꼭 장에서 쓸 수 있도록 우리가 안전하고 위생적인 먹거리, 싱싱한 물건, 또 쾌적한 환경에서 장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찾아주시고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요즘 이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모양새라서 다시 시민들의 방문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을까 좀 우려도 하실 텐데요.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다시는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지 않고 확산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들어 또 휴장되어 장사할 수 없게 되나 우리 상인들이 또 많이들 걱정들 하고 있어요. 제발 다시는 휴장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죠. 그래서 우리 상인들이 방역에 많이 힘쓰고 있어요. 장 오픈 전날 시에서 방역 보건의 분들께서 5일장 전체를 소독 방역해 주시고 또 장이 끝나는 날에는 우리 상인들이 자체적으로 철저히 방역하고 있습니다. 네. 또 손 소독제 군데군데 비치하고 손님들이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마스크는 필수 착용하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내고 계신 우리 상인 여러분들께도 한 말씀 남겨주시지요. 네, 다시는 이 코로나19 같은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고요. 우리 상인들은 꼭 이겨내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상인 여러분, 앞으로 장사 대박 나시고 모든 가정에 행복하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윤병철 김포 민속 5일장 상인회 회장이었습니다. 날씨입니다. 목요일 아침 기온은 14도로 시작하겠고 한낮 기온은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하늘은 맑겠지만 바람이 강하게 불어오겠는데요. 건조한 공기가 서풍을 타고 유입되면서 대기가 무척 건조하겠습니다. 화재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일부터 다음 주 초반까지 비 소식이 잦겠습니다.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비는 토요일 오후에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겠고 일요일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 내리겠는데요. 비가 내리면서 기온도 주춤하겠습니다. 낮 기온 20도 안팎으로 예년 이맘때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목요일 대체로 구름 많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강원 영동 지역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는데요. 야외 시설물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